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이 돼서 정말 교육이 정상화되면은 제가 초중고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도 다 컸고 학부모 교육도 해야 돼. 네. 학부모 되기에도 저희들은 이미 지난 나이가 돼서 조부모를 위한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할매교육도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너무 많으시네요. 후보님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말씀 주실 때 정노영 교수가 출마의 팬이다, 광남팬이라고 말씀 딱 주셨는데 어제 조기숙 교수가 그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조기숙 교수한테 딱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따끔하게 말한다기보다는요. 조기숙 교수는 인천대학교 있을 때 저하고 이제 동료 교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조기숙 교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많이 좀 나와주시라. 많이 나와주시라. 그래가지고 많이 나와서 좀 혼탁하게 해주시라. 정말 고맙다. 땡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저기 단합하고 저쪽은 좀 저기 분열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이제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처럼 저기 말씀하셨는데 그 지난번 단일화를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책임을 또 안 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선거지 않습니까? 2020년 말이니까 1년 반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단일화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했는데 그때는 1년 반 전부터 준비가 됐고요. 그 당시 이주호 장관이 5명 유력한 후보들 모아놔놓고 시청학교 플라자 호텔에서 자기가 다 이 서명을 갖다 받은 게 이주호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룰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 40%, 서울 시민선거인단 60% 해가지고 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단일 후보가 그 당시까지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갑자기 그러고 나서 박선영 의원도 출마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거 40일인가 남겨두고 이주호가 출마 선언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박선영 의원한테 우리 내 마음의 영원한 교육감은 박선영이다 그러면서 박선영 또 출마시킵니다. 우리 같이 단일화 하자고. 그 스토리 모르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나니까 이주호가 여론조사에 보니까 4등 5등 나오거든요. 이주호 나오는 오랜 친구입니다. 좀 새가슴입니다. 겁이 나니까 지는 쑥 들어가 버려요. 출마 포기한 사람 갖다 출마시키려고 지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좌파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그 사람들 갖다가 정말 매장시켜버립니다. 근데 우파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 실패에 대해서 저도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느끼지만은 사실 단일화가 지켜주지 못한 우리 우파 시민사회에 무력감도 있다. 앞으로는 우리 우파 시민사회가 좀 단결 해가지고 단일화 했으면 그 단일 후보를 정말 똘똘 뭉쳐서 지켜줘야 돼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좀 섭섭한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보수신문조차도 등을 갖다 돌리더라고요. 네, 만약 좌파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경향 한겨레 그리고 저기 오마이뉴스 이런 데에서 아주 그냥 저기 지글지글 밟아가지고요 얼굴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점은 좌파가 부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우리 그 두개도 포럼부터라도 실력을 갖다 키워가지고 그런 배신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한 분만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건 그 대한민국 국민이 만드는 교육, 그게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공교육이 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건데 학생 인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공교육 결국에는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권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학생 인권 조례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는 만들었습니다. 12여 년 전에 만들었다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 교육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다 둬야 됩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가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면 난 교육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온다. 대학 보내고 난다고 끝이 아니더라. 라는 걸 갖다 저는 우리가 같이 공감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대들이 저는 사실 뭐 이런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은 우리 연금 지키기다. 네? 우리 부대들이 좋은 교육을 갖다 받아가지고 생산성을 갖다 유지해서 세금 많이 내면 저 연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육 엉망돼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 내는 애들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연금 그냥 받고 나고 늙어서 우리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교권하고 학생 인권이라는 거는 이게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보면요, 그 학생의 권리만 지나친 게 아니고 권리만 그냥 쭉 나열을 갖다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좌파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갖고 올 때 걔들이 전범으로 삼았던 게 뭔가 하면 미국의 학생 권리 의무 조례였습니다.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죠. 걔들은 학생 권리 의무 조례,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들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리들을 다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무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들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고 그러다 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갖다가 가로막아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집회 시위를 할 때도 학생으로서 적합한 이 의상을 갖다 착용을 갖다 복장을 착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회 시위를 할 때 유인물을 갖다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 유인물은 반드시 사전에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집회하는데 그 이 유인물 교장 선생님한테 사전 허가 득하라 그러면 좌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전 검열하나 그러면서 난리를 다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해보면은 권리라는 거는 안 가르쳐도 다 주장하잖아요. 반면에 의무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규칙을 갖다 지키고 그 룰을 갖다 따르고 이걸 계속 반복을 갖다 하면서 몸에 체화시키고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원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정말 교육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놈은 이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떠들고 뭐 이럴 때 선생님 그 친구 갖다 훈육하려고 그러면은 인권 침해한다고 해야죠. 대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실 붕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권은 충분히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이 권리 의무 조례로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권리만 주장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실이 붕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안 되고요. 수업 안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학생들의 권리 중에서 가장 지켜져야 될 중요한 권리가 뭐겠습니까?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다 갖고 있다. 이거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 교육받을 권리는 그냥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고 저 우리 저기 이 변호사 출신의 검사 출신 우리 저기 의원님 저기 계시지만은 이 교육 못 받으면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권리에 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는 우선하는 권리 아닙니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들 인권 지켜준다고 제가 막 속된 말 한다 쓰면은 납죽되다가 정말 지켜줘야 될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웃긴다. 죄송합니다. 뭐 하실 말씀 많으신 줄 압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라고 우리 의원님 반드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꼭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책임당원 협의회 박혜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는 우리 조전혁 후보를 위해서 지지선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아주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 검증되고 준비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까 한마디 하신 이야기,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조전혁이다 해서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26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우리 조전혁 후보가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한 표 한 표를 몰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이 자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전혁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한번. 예, 내가 조전혁이다. 내가 조전혁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손오공 덜확 뿌리면 손오공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분신이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투게더 포럼의 회원이시자 이 선거 조직의 지원 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준철 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에 관련된 그 협조 사항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본부장 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여기 3층에 있는 이유는 우리 이렇게 회원님들이 조준혁 후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뭘 도와드릴까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박강섭도 우리 윤영현님께서 여기 와 계시니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후보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여론조사, 제일 중요한 게 여론조사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주민분들한테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여론조사를 또 전화를 받는 사람한테 갑니다. 항상. 그걸 끊어버리면 잘 알는데 받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오게 되십니다. 저도 선거 한 3번 출마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받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임명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포터전을 해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애터미 방식인데요. 이 스포터전을 많이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신 분이 또 보면 내가 했던 사람이 또 몇 명을 했는가까지 다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열자리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한 그 은행에서 4자리만 넣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숫자로 4개만 넣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홍보 본부실에서 이제 블로그하고 이제 그 페북 그리고 인스타 여러 가지 또 조선혁 TV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내가 보고 그냥 끝이지 말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좁될 부활 아시죠? 좋아요, 댓글 달기, 구독, 알림 설정 요걸 해서 자꾸 그 개인의 페북이라든지
그냥 공유하면 됩니다. 개인 페이북이라든지 기타 본인의 단톡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SNS 상에 할 수 있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선거운동하고 전혀 위반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또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해주시면 좋고 우리 박항서 위원장님한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가회가 안 된 거는 저희들이 요 행사 끝나고 차하고 다가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구는 날씨에 지지선한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준철 본부장께서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